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2020년 7월 15일 자정을 넘길 무렵이네요. 오늘 좀 복장이 좀 불량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좀 편한 게 좋습니다. 오늘 들고 나온 주제는요. 문재인과 박원순과 이재명의 우정 그리고 땡땡땡입니다. 또 틀렸습니다. 점점점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고인이 됐습니다. 사인은 진짜 모르겠습니다. 밝힌 게 없으니까. 근데 뭐 당국에서 자살이라고 하니까 자살이라고 그냥 알고 있겠습니다. 자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목을 매서 액사를 한 건지 약물에 의한 건지 뭐 어떻게 그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믿으라면 믿고 까라면 까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대한민국을 믿으라면 믿어라 이렇게 가도 되는 나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제가요 이 말씀 드릴게요. 사람은요 변사 사건은요 상당히 판단하기 힘듭니다. 제가 오대양 사건부터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뭐 지금은 뭐 사회부성 기사는 거의 안 쓰지만 사람을 목을 매서 죽인 다음에 매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자살이죠. 근데 그게 타살인지 자살인지 아닌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목을 매서 꽉 조으면요, 이 목둘레로 이렇게 끈이 조이니까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끈은 한자로 색입니다. 흔적은 색흔이 남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렇게 끈이 파고들잖아요. 그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탄력이 있어서 이렇게 밀어내는데 죽은 사람은 탄력이 없으니까 쑥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매달면은 이 뒷목이 이렇게 들릴 거 아닙니까? 뒷목 쪽으로 해서 묶으니까. 그러면 들립니다. 그러니까 목을 매서 자살한 사람은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세컨이 아니고요. 일주세컨이라 그러죠. 타살을 하게 되면 일주세컨이 생기는데 자살한 사람들은 뒷부분 뜨잖아요. 매듭 있는 부분. 그래서 일주세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목 매달아 죽인 다음에 매달리게 하면은 이중세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들면서 또 한 번 세컨이 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차사를 구분하고 약물에 의해서 사람이 죽은 걸로 판단된다라고 할 때는 약물을 먹어라 그럴 때 쉽게 자살인 경우는 자기가 먹겠죠. 근데 타살인 경우는 먹으라 그러면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주사로 넣거나 뭐 강제로 입에 집어넣고 하는데 주사로 넣게 되면은 시신보험 판단할 수 있고 강제로 입을 넣게 되면 막 저항하는 흔적들 막 이렇게 입이 막 찢어지고 뭐 이렇게 안에 파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하는 건데 그다음에 뭐 누가 이렇게 그었다면은 자기가 긋게 되면 자살은 많이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잘못 긋습니다. 이걸 주저흔 뭐 이러는데 이렇게 긋다가 이렇게 또 하게 되는데 뭐 늘 자주 자해를 해본 사람들은 한 번에 하겠지만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바로 한 방에 팍 찌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거는 한 30년 전, 20년 전쯤에 한참 이제 감식반들하고 오대양 사건부터 감식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저흔 뭐 그다음에 뭐 세컨 뭐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했다라고 설명해야 저 같은 기자는 이해를 합니다. 그거 없이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 좋습니다. 그 박 시장 연결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시지 않았죠. 빈소에 특별히 가시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냥 화환이 간 걸로 아는데.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박원순 시장 빈소에 갔습니다. 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생각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세 사람. 2015년 12월 20날 세 사람이 국회 1소회의실에 나란히 앉은 적이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부 복지 저지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 2달 전에 그때는 새천년 민주연합인가요? 뭐 그런 당명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그 새천년 민주연합의 대표로 있을 때인데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세 사람이 나란히 토크 콘서트에 올랐는데
그게 12월 20일입니다. 그 두 달 전인 10월 20일인가 그때쯤에 새천년 민주연합에서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국민에 대한 복지를 후퇴시킨다 그래갖고 그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었고요. 그 보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달 후쯤에 토크 콘서트를 가졌는데 그때 그 행사가 굉장히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일요일인데 아침 10시에 열렸나요? 그래서 그 이제 세 사람이 같이 갔었죠. 같이 갔는데 2015년 지금 20년 5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고인이 됐고 또 한 사람은 7월 16일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재명 씨인데 판결받는 사람은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를 막기 위해서 같이 갔던 세 사람이 어떻게 5년 후에 운명이 이렇게 바뀝니까? 한 사람은 고인이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경기지사를 상실할 수도 있고 상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정치적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치의 냉정함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허무인가요? 그때는 그 3인이 그때도 뭐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대표였죠. 그 당시에는 가운데 앉으셨고 했는데 그때는 박근혜 정부와 싸워야 된다는 공통점이 있어갖고 합심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권력의 무상인가요? 이재명 지사 사건을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이분도 거의 죽다 살았습니다. 2018년경일 겁니다. 영화배우 김모 씨와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시끄러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친형과의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그 다음에 뭐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것 등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양반이 재판을 내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16일날 대법원 판결이 나오거든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다른 건 무죄가 나왔는데 300만 원짜리가 하나 유죄가 나왔죠. 따라서 2심 확정 판결이 나오면은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잃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참 시끄러울 때 18년에 시끄러울 때 2015년 토크 콘서트에서는 문 대통령하고 같이 했던 이재명 씨가 문준용 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발을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덫은 빠져나왔죠. 그러나 이제 자기 친형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소송에 걸려갖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같이 세 명이 박근혜 정부하고 투쟁하는 데는 같이 갔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운명은 확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은 고인이 됐고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고 함고비는 이재명 씨는 넘겼는데 그때 넘기는 과정 속에서는 문 대통령 아들 문제를 거론해갖고 마구 떠들어야서 어떤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권력인가요? 권력 투쟁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대한민국을 잘 살기 위해서 권력을 잡는 건가요? 아니면 권력을 잡기 위한 권력인가요? 박원순 시장 사망사건 지금 자살이라니까 자살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엄격하게 말하면 변사죠. 변사죠. 제가 이 방송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자 분명히 고소인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인들을 대한 조사는 보통 몇 달 있다가 하는데 바로 그날 서울경찰청이 조사를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조사를 하는 날 서울시 젠더 담당 특보는 그 정보를 알고 누구죠? 박원순 시장한테 이게 뭡니까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박 시장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셨죠. 관사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 몇 분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남긴 거는 유서입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남기고. 그럼 그날 밤에 박원순 시장은 누구랑 통화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집을 나온 다음부터 그분의 핸드폰이 꺼져 있는 시간까지는
10시, 11시라고 칩시다. 택시 타고 와련공원 갔다니까 맞다고 칩시다. 와련공원 서울시장 관사에서 걸어가면 얼마 안 됩니다. 저 그 동네 지리 대충 압니다. 택시를 왜 타고 갔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거는 뭐 본인이 간 거니까 그따 치고 거기서부터 11시부터 핸드폰이 꺼져 있었다고 하는 5시 무렵까지 6시간 동안 뭐를 했을 거예요. 자살을 하려면은 자살할 필요한 장비를 갖추거나 뭐 약을 썼으면 약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설명 없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전화 통화하지 않았을까요? 정세균 총리는 통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심 약속인데 그걸 파하기 위한 전화가 왔었다. 근데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 번호는 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으로 안 해도 그 통신사에 가게 되면 누구랑 통신하는 기록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리고 여름날에, 이 더운 날에, 저도 뭐 경험해서 아는 건데, 여름날에 참 낮은 깁니다. 그 시간 동안 박 시장이 혼자 나와서 어디서 뭘 했을까요? 의문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이 자살했다고 합시다. 자살했다고 했을 때, 누구를, 글쎄, 참 말하기 뭐하네요.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요, 이 권력 구상을 봅니다. 자, 세 사람이 2015년도에는 토크 콘서트에서 매우 즐겁게 웃는 얼굴로 합심해서 갔는데, 2020년 시점에서는 한 사람은 고인이 되고, 한 사람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요? 권력 무상인가요? 그 답을 찾으려면은 박 시장이 퇴근을 해서 관사에 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집을 나와가지고 변사될 때까지 과정에 대한 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고 가게 되면 이거는 이상한 거죠. 이재명 지사는 왜 문준용 문제를 특혜라고 거론했고 그렇게 격렬하게 다퉈야 됐고 또 친형 문제 가족 간에는 대부분 죄송하지만은 아주 화목한 집안도 있지만 갈등이 많습니다. 그렇고 왜 그렇게 몰려야 됐을까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도 나온 걸 쭉 보게 되면 성추행 문제로 보게 되면은 박 시장 건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보다는 조금 정도가 덜합니다. 안희정 씨는 지금 감옥에 있고요. 박 시장은 자살했습니다. 그 성추행이 문제라고 보면은 현재 나온 보도만으로 보게 되면 안희정 씨가 훨씬 더 정도가 센 걸로 보이는데 약한 거를 한 박 시장은 자살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권력 투쟁의 국가가 되면 안 됩니다. 그 권력 잡는 게 모든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리더들은 그리고 앞으로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또 15일 날 보도 난 걸 북한에서 뭐 박지원 씨를 국정원장 임명하는 거 좋다고 했다는 보도가 얼핏 나왔습니다. 뭐 이게 뭐지? 뭐 좀 혼란스러워요.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이 잘 되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권력 투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한다 그럴 때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고 정치 중립이 돼야 되죠. 이제 경찰도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 중요한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정보 형사들은 할 수 있어요.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설명해야 될 게 고소인 조사를 어떻게 고소한 바로 그날 그렇게 조사를 합니까? 네. 많은 뭐 이렇게
불투명한 게 많습니다. 어떻게 세 사람의 같이 갔던 사람이 이렇게 운명이 달라질 수 있나요? 이거 여기에 대한 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좀 뭐하고 저는 지켜볼 겁니다. 우리 경찰이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경찰이 못했을 때 검찰이 얼마나 하는지. 그 대구지검에 있는 모 여성 부부장 검사가 그 이미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하고 팔짱 또 다른 남성하고 끼면서 뭐 이제 어떻게 뭐라고 표현했고, 서지영 검사가 뭐라 그랬고, 이문정 부장이 뭐라고 표현하고 쭉 보면서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시 그 당시 유력한 대권 후보자였던 세 사람의 문제를 보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투쟁을 한 건지, 권력 투쟁을 한 건지 나는 궁금합니다. 이 부분을 추적을 하고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은 권력 투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인사행위를 한 거 가지고 개입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엉터리 세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북한은 우리가 통일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는 걔네를 위해, 북한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유엔이 인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북한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를 해갖고 남한만의 정부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런 북한을 우리가 통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뤄가는 건데, 그놈들이 어떻게 우리를 좌지우지하도록 이렇게 국가를 만들어 갑니까? 그러면서 권력 투쟁을 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제가 더 많이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도 몇 가지 안 풀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가려면 일단은 2015년 12월 20날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서 그렇게 공동전선을 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틀어졌느냐, 이 문제를 캐야 되고, 왜 이 정부가 북한한테 희롱을 당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 풀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좀 갑갑한 나라가 되고 몇 차례 위기를 겪은 겁니다. 아마 요 문제, 제 이야기하는 게 제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고 싶은 기본적인 화두일 겁니다. 화두이고 이게 아마 본질일 겁니다. 근데 이 얘기 꺼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북한도 이 방송 볼 거고요. 미국도 볼 거 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힘든 문제를 던졌습니다. 한번 내일 16일 날 아침 오전에 이재명 씨 재판이 어떻게 나오고, 박원순 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포렌식으로 뭐 핸드폰을 푼다고 했으니까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보면서 왜 진실이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